자, 에너지 출입부터 볼게요. 우리 사실은 생각해보면 물리변화, 화학변화에서 에너지 출입은 둘 다 일어나는 케이스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물리변화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출입을 우리는 잠열이라 그래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 있죠. 상태 변화에 따른 에너지 출입. 그리고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가 출입하는 것은 반응열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화학 에너지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물론 중등 과정에서 절대 나올 일이 없는 설명이긴 해요, 이거는. 자, 화학 에너지란 기본적으로 물질이 결합하게 되면 결합 안에 에너지가 저장이 돼요. 결합 안에 에너지가 저장되는데 이 화학 결합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라 그러고 그럼 화학 변화라는 게 뭐였어요? 원자와 원자의 결합이 분리가 돼서 원자 상태, 물질에서 원자 상태로 돌아간 뒤에 새로운 화학 결합을 이루게 되잖아. 그지? 그러면 결국 반응물에 화학적으로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 총량과 생성물에 저장되어 있는 화학적 에너지의 총량은 같다, 다르다?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말해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 일어날 때 화학 반응 과정에서 세로축의 화학 에너지, 가로축에 뭐를 주면? 시간을 주게 되면 발열 반응이란 결국 뭐다? 반응물의 에너지의 상태가 높고 생성물의 에너지 상태가 낮은 거야. 실제로 화학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요건 이제 네가 고등 과정에 가서 배워야 될 내용까지를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아까 내가 뭐라 그랬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메커니즘 구조를 이해하자면 원자들의 결합이 분리가 돼서, 맞지? 그러니까 물질인 상태, 화합물인 상태 혹은 호돈소 물질인 상태에서 에너지가 투입이 되면 결합이 분해가 돼서 더 높은 에너지 상태가 되겠지. 그리고 걔네들이 새로운 결합을 하면서 안정화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낮은 에너지 상태로 돌아가겠죠. 그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물론 나중에 이제 네가 고등 과정에 가면 활성화 에너지라는 개념이 나올 거야. 반응할 때 필요한 에너지. 초등학교 때는 이걸 뭐로 배웠냐면 연소열이라고 배웠어. 우리가 연소라는 게 뭐야? 연료가 산소랑 결합해서 빛과 열을 내면서 타는 게 연소잖아. 근데 뭐가 필요하다? 연료 필요하고 산소 필요하고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다라고 배우잖아. 왜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다? 반응하는 데 필요한 요 최소의 에너지 벽인 요 높이가 뭐다? 활성화 에너지가 되고 여기서 요 높이 요 밑에 높이가 바로 뭐가 된다? 반응열이 되는 거지. 대신에 요건 흡열 반응은 좀 조심해야 돼요.
반응물의 에너지 상태가 낮았고 생성물의 에너지 상태가 높으면 화학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야 된다?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요만큼 안정화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 요 높이가 반응열인 건 맞아. 대신에 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요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지? 요 전체가 뭐가 된다? 활성화 에너지다.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이렇게 에너지의 높이 차이로 반응열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죠. 반응물이 더 크면 생성물이 더 크면 결국 이건 뭐다? 반응물이 크고 생성물이 낮으면 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될 거고, 그죠? 얘는 여기서 요만큼의 에너지가 높아져야 되니까 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잖아. 그지?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관측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맨날 이거 가지고 억지로 이야기 짜맞추기. 개라는 개념과 주위라는 개념, 이 전체를 우리는 우주 전체 집합으로 보는데 화학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변화를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영역을 개라 그래요. 지금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물질이 개가 되겠다. 그지? 맞죠? 그런데 열을 생각해 봐봐. 열이 주위에서 개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열이 개에서 주위로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 우리는 이 과정, 열이 들어가는 것을 개의 입장에서 화학은 바라본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흡열이라 그러고, 개가 열을 밖으로 내어주는 거를 뭐라 부른다? 발열이라 그러잖아. 그런데 얘는 자신의 물질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열을 흡수 방출하는 거기 때문에 개의 온도 변화는 뚜렷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는 변한다? 주위의 온도가 변하는 걸 보고 우리는 관측을 해야 된다. 열이 개로 흡열이 되면, 흡수를 하게 되면 요 과정 때문에 주위의 온도는 어떻게 된다? 낮아집니다. 여기서 열은 내어놓으니까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겠지. 요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열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걸 흡열이다, 발열이다를 보는데 개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열의 변화는 주위에서 확인해서 흡열이다, 발열이다를 이해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봐봐. 이제 예시들을 볼게요. 자, 발열 반응의 예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발열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을까요? 발열 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예. 연소잖아. 맞죠? 연소라는 것은 연료가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서 빛과 열이라는 에너지를 순식간에 배출하는 것을 연소라 그러잖아.
근데 결국 연소라는 것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뭐와 결합하는 화학 반응이다? 그렇지. 그럼 일반적인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화학 반응을 뭐라 부르느냐? 산화라고 해요. 이 산화에 뭐가 포함되냐면 부식이 포함이에요. 부식이 뭐죠? 녹쓰는 거. 그리고 생물의 입장에서 연료 대신에 영양소라고 하고 산소와 결합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생물에게. 그걸 뭐라 그러죠? 영양소와 산소를 가지고 생명체가 에너지를 확보하는 거죠. 2학년 때 시험 쳤잖아요. 뭐긴 호흡. 따지고 보면 봐봐. 연소, 산화, 호흡, 부식, 녹쓰는 것까지 전부 다 뭐다? 산소와 결합하는 거. 그죠? 그리고 중화 반응이라고 해서 산이랑 염기를 결합하는 반응도 발열. 그리고 부식을 좀 확장하면 금속이 산이랑 반응하는 것도 부식이긴 한데, 금속이 산성용액과 반응하면서 수소기체를 발생하는 것도 부식이거든요. 그냥 금속이 산소와 결합해서 녹쓰는 것도 부식, 산하고. 요거도 발열. 그리고 산화칼슘이나 수산화칼슘의 용해, 물에 녹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발열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는 딱 요 틀 안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얘네들이 발열이 되고, 그래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 주위 온도가 어떻게 된다? 따뜻해진다. 가장 대표적인 예, 여기 금속의 부식이 그거잖아. 핫팩이잖아. 주위가 어떻게 된다? 따뜻해진다. 그죠? 그러면 흡열 반응은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좀 더 좋느냐? 흡열 반응에서 열을 온전히 열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열을 에너지라고 그냥 생각해봐. 그러면 시야가 넓어지면서 이 내용들이 이해가 돼요. 어떻게 되느냐 잘 봐봐. 빛을 흡수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있지. 유기양분을 만드는 과정이 있지. 여기에 호흡이 있으니까 그 반대쪽일 거 아니야. 뭐가 있다? 광합성. 맞지? 그리고 자주 안 나오긴 하는데 학교 시험에 예시로 가끔 나옵니다. 광분해라고 있어요. 햇빛, 자외선 이런 걸 흡수해서 물질이 분해되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왜 분해돼? 빛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지. 그래서 광분해 나온 김에 또 뭐도 흡열일 수 있다? 물의 전기분해. 맞죠? 물에다가 전기를 집어넣어서 수소와 산소로 분리하잖아.
그러면은 에너지를 흡수한 거지. 그 다음에 열분해. 베이킹소다의 열분해. 맞죠? 열을 가했더니 분해가 일어나자. 이거 말고 무슨 암모늄의 이 들어가는 반응이 두 개 있어요. 염화바륨과 수산화 암모늄. 염화암모늄이 물에 녹을 때. 책에 교재 암모늄이 들어가는 실험이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책에 예시들로 나오는 게. 수산화바륨과 염화암모늄. 질산암모늄과 물. 수산화암모늄에 수산화 염화암모늄에 수산화바륨, 질산암모늄에 물. 요게 둘 다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냉각팩입니다. 그 다음에 소금이 물에 녹는 거 예시 종종 나와요.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반응이 일어나는 주위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 원래 온도보다 내려갑니다. 요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흡열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예시 외우고 에너지 변화 그래프 외우고 요렇게만 하면 돼. 요거는 크게 어려운 내용이 나오진 않고 사실 시험 치기 전날 바짝 외우기에 더 적합한 단원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35, 36, 37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오케이?